대한민국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예, 시우가 홍일랑입니다. 예, 대한민국 학생이 행복해지는 날까지 하신다고요? 대한민국 계속 하신다는 얘기네. 계속 한다는 얘기지. 아이고 가타는 세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학생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그럼 서울대가 없어져야겠네요. 서울대를 그냥 원서만 넣으면은 합격이 모두가 갈 수 있는 모두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뭐 거의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시작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25학년도부터는 뭐 내신에 이제 고등학교에 스트레스는 안 받겠죠. 또 나름의 또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B를 받는 학생들. 나름의 스트레스들이. B를 받는 학생들. A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상대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전국에 A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보통 지금 35%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평가에서 4등급이 40%까지 4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4등급까지는 다 A를 받는다고 보는데 문제는 B를 받으면 이제 교과나 뭐 여러 가지 수시의 전형에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네.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앞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네. 고3생들과 이제 뭐 N수생들 같이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곧 있으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구과학은 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5월 10일 날 교육청 경제 밀려서 늦게 밀려갖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6월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진행하는데 자 홍민아 선생님 6월 평가 매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아이들 겪어 보셨잖아요. 뭐 재학생, N수생 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좀 준비 과정일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는 원래 6평을 애들이 잘 못 봐요. 재학생 애들은 잘 못 봅니다. 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4주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6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느슨한 상태에서 6평을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3월에 봤던 좋은 기억들 그것만 간직하고 혹은 3월에 못 봤지만 자기가 잘할 거라는 그릇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다가 시험을 보니까 보통 시험을 잘 못 보긴 하는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5월 10일 날 모의고사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분명히 못 볼 거예요. 재학생들은. 왜? 내신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구나. 내신이 끝나자마자 보는 시험은 항상 못 봐요, 재학생은. 그래서 항상 7월이 점수가 안 좋거든요. 내신 끝나자마자. 왜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수능이랑 상관없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영수는 학교에서 내신도 수능 특강을 해주기 때문에 계속 수능의 연장선상이 되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2과목이잖아요. 그러면 2과목 내신을 준비한 애들은 2를 한다고 1을 안 하고요. 내신을 하지 않는 애들은 내신을 안 하니까 1을 볼 필요가 없고요. 국영수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5월 10일은 시험을 잘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올 텐데 그 시험에 대한 충격이 한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6편 공부를 하긴 할 거예요. 아, 이거 난리 났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청 문제하고 평가 문제는 또 질이 다르죠.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죠. 교육청 문제에 비해서 평가 문제가 조금 더 사고를 요하는 형태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출제되긴 해요. 그리고 항상 평가원에 썼던 형태의 어떤 괜찮은 문제가 있었으면 그해 수능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적용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2년 동안 6평은 계속 쉬웠어요. 시험 문제가 1등급 컷이 한 문제였거든요. 한 개만 틀리면 1등급이었기 때문에 항상 쉽게 출제됐었다는 거 6평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면 재학생들이 재수나 N수생들하고의 상황을 비교해 보기가 좀 힘들어요. 문제가 수능 정도 어느 정도 난이도 수준을 가지고 나와야 내가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혹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면 공부를 적당히 해서도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거든요. 많이 해서 잘 본 경우도 있지만 적당히 했는데도 잘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구과학이구나. 적당히 해도. 적당히 해도 점수가 쉽게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가 쉽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기출 내지는 수특 여기에서 다 썼던 형태의 문제들 그 문제들 그대로 다시 재생산해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쉽다는 거. 혹은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 있잖아요. 기억 니은은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디귿은 애매하게 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뭔지 찾기 어렵게. 근데 기억하고 니은에
맞고 틀림을 찾으면 보기 배치상 디귿을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나오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쉬운 거예요. 답은 맞추니까. 근데 문제는 수능에 가면 그걸 못 찾으면 틀리게 만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운이 좋게 해서 맞게 되면 본인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거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수능 때 터지죠, 보통. 그렇지. 네. 이제 이렇게 6월이 평가원 때 쉽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뭐 요 정도만 나오면 좀 기다려 좀 네. 그냥 다른 그러니까 거 적당히 먼저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니까 뭐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박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죠. 한 개 틀린 게 1등급 컷나고 이런 시험은 절대 없어요. 출제될 수 없어요. 선택하는 학생들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4% 인원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문제의 변별력은 분명 꽂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궁금한 게 현장에서 홍은학 선생님은 뭐 재학생, N수생 다 접하고 계시는데 그 최근 이 통합형이 되고 났을 때 아이들의 분위기와 그 전 통합형 전에 아이들 분위기 혹시 좀 뭔가 좀 다른 그런 게 있나요? 통합형이 됐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비슷하긴 한데 다만 문과 애들이 보여요. 통합형이 되고 나서는. 문과 하는 친구들인데 지구과학 수업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겠다. 네. 문과인데 온 애들 혹은 문과였는데 전향한 애들. 전향을 한 거. 네, 전향한 애들도 있고 걸쳐 있는 애들도 확통을 있고요. 보는데 네. 수학은 확통인데 과학은 지구과학 하나를 봐요. 나머지는 하나는 사탐을 보고. 네. 그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게 벌써 우리가 전주에 방송했던 내용의 아이들.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지학을 잘해요. 왜냐면 얘는 일단 외우거든요. 그게 몸에 배 있어서 왜 암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서 외우는 걸 좀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전에 통합형 되기 전에는 이과 학생들이 수학을 좀 분량이 많았잖아요. 공부하는 분량이 문과보다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과탐 공부할 시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통합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학생들 자체가 이제 수학에 대한 큰 킬러 문제도 없어졌잖아요. 일단은 킬러 문제도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탐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한가요? 애들은 항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습 양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얘네는 바빠요. 시간이 부족하고요. 본인 개인 시간. 그래서 과탐까지의 시간을 투자할 정도의 여유는 여름방학이 돼야 생겨요. 얘네들은. 그 전까지는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 매년 이제 뭐 단골이잖아요. 야, 이과생들 재수학생이네. 근데 희한한 건 뭐가 좀 달라졌냐면 학원에 와야 될 애들은 학원을 안 오고 있고요. 학원에 와야 될 애들이 학원에 안 오고 있고. 학원을 안 와도 되는 애들은 학원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 애들은 와서 앉아 있고 넌 지금 해야 되는데 하는 애들은 안 와 있어요. 왜 또 뭐 그게 좀 심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왜 그럴까? 그게 통합형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겨. 그러니까 성적 애들 시험을 보고 성적대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재학생 애들이 그 전보다 조금 빨리 올라와 있어요. 실력들이. 보통 그 6평 전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구학은 2학년 때 한 바퀴 끝난 거고 방학 겨울 방학 때 또 한 바퀴가 끝났죠. 끝나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휴강 전까지 수특 변형이 한 번 끝나요. 한 번 끝나고. 그리고 5월 달에 6평 대비로 심화 문제풀이가 들어가요. 그러면 보통 세 바퀴죠. 세 바퀴. 그러니까 세 바퀴 돌고 6평을 치는. 세 바퀴 돌고 6평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홍민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세 바퀴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정상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잖아. 안 하죠 보통. 보통은 집에서 인강 보는 친구들은 한 바퀴도 안 끝나고 6평을 보죠. 그지. 왜 2학년 때 그 실력으로 막 계속 끌고 강의가 많아요. 혹은 뭐 그것만 못했어요. 저 이것만 하면 돼요. 제가 뭐 딴 걸 하느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구과학을 사실 겨울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이 줄어들었나요? 오프라인?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강 봐요. 거의 다. 지훈이? 현장에 잘 안 와요. 또 현장에 잘 안 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 그러니까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가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이 우리 지훈이 말이야. 아무튼 이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정말로 이제 수능은 저는 항상 3번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11월 대수능. 그러니까 6월 평가원이 왜 또 중요하냐면 랜수생과 반수생들도 어느 정도 참여해서 같이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수능에 대한 숨은 실력자들이 이제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실력을 겨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6평은 다른 교육청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구과학이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정상적으로 한다면 6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 지구과학 한 3바퀴를 돌리고 그러니까 최소 2번. 최소 2번의 문제풀이까지 네, 그쵸.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들의 패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현역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강을 보고 있으면 인강에서 업로드되는 강의들은 그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6평을 보기 전까지. 근데 그걸 다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애들이. 근데 현장을 다니면 그걸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인강을 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강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으면 인강을 해도 돼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럼 몸을 학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렇죠. 다만 그 컨트롤이 된다면 해도 됩니다. 충분히 인강으로도 갈 수 있어요. 아유, 그 컨트롤이 되는 열에 몇 명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명 없을걸요. 한 명. 이렇게 이제 한 명도 없어요. 힘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와도 되는 애들은 오히려 와 있다고요. 컨트롤이 되는 애들은 학원에 오히려 와 있다니까요. 컨트롤이 되는 애들이 학원에 와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학원에 온 애들이 인강을 안 보냐? 봐요, 걔네들. 인강 보는데, 그러니까 얘네 인강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현장에 수업을 듣고 부족한 걸 추가로 인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강의 볼륨이 커도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골라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인강을 보고 있는 애들은 골라보면 안 되거든요. 걔는 현장을 안 다니니까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다 봐야 되는데 이걸 골라보고 있다고요, 얘네들은. 대충 내용 보고 나서 이건 쉬워, 안 해도 돼. 이건 어려우니까 볼까? 뭐 할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아, 이건 강의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다 볼 수 없는 거야. 난 2학년 때 내신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안 봐도 되는 거야. 뭘 해도 되는 거야. 이런 건데 수능이 내신처럼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11월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차근차근 쌓아가야 되는 건데 네네네. 이걸 너무 조금씩 발췌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빈 공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 입맛에 맞는 대로 네. 찾아가고. 그런 문제가 된단 그렇죠. 말이죠. 구멍은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래서 쭉 혼자 한다면 그냥 정말로 네. 성심성의껏 쭉 훑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친구들은 6평을 망치는 게 축복이에요. 심각성을 깨닫는 게. 근데 문제가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게 네. 나온다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 봐보면 골치 아프죠. 어설프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또 자식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게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좀 하지 뭐. 네. 하면 되겠네. 안 낸다니까. 네. 그거 안 나오면 되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참, 그 3월 모의고사는 어땠어요?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그냥 평이하게. 평이하게. 예, 평이하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쉽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뭐 예. 새로운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었고요. 뭐 교육청에서 뭐 예. 그런 문제를 뭐 예, 뭐 새롭게 이렇게 나오지는 나오진 않았고 않았고. 예, 거의 일반적인 형태로. 평이하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구학은 과탐 선택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고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과학이 또 이제 문과였다가 재수라면서 이과로 전향한다든지 아니면 과탐만 더 선택해서 보는 학생들이 지구학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번 방송에서 홍상 선생님 얘기가 계속 귀에 남아 있거든요. 성실하면 1등급 나온다. 네, 그거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네. 지각은 지각, 재능이 필요한 지구과학, 과목이 아니어서. 지구과학은 성실하면 1등급.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꼭 진짜 전해주고 싶어요. 성실한 아이들이 지구과학은 1등급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꼭 제가 전달해주고 싶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결과를 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네. 다시 또 내가 부족한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고 9월은 또 상대 좀 어렵게 나오죠. 9월은. 9월도 쉽게 나왔어요, 작년엔. 뭐 6월, 9월을 잘 비교를 해서 네. 수능에 본인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렇게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니 요즘 한가합니다. 책 만드니까. 네. 책 만드니까. 네, 저희가 1부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지난주 방송을 듣고 뭐 그 무료로 그 책 그거 다시 한번 제목이 매실주입니다. 매실주. 매일 실력이 올라가는 매주 주간지. 이라는 책.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방송을 무료로 저희가 10권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아마 10권 다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 또 오시면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추천 한번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